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사람 간의 단순한 친절을 관심이라 마음대로 착각한 한 남자 때문에 그렇게 꿈꿔왔던 좋아하는 일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로 번아웃이 왔던 어느 날, 힘들어하는 저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 활동을 해보라는 선배의 조언에 따라 그간 배워보고 싶었던 베이커리 주말 클래스를 신청했습니다. 선배 말이 맞더라고요. 주말에 취미에 빠져들게 되니 평일 직장 생활에도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주말이 늘 기다려졌고, 그러다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퇴근 후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몰랐는데 빵과 쿠키, 디저트를 만드는 일은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수고스러운 과정 뒤에 나오는 결과물을 볼 때면 너무 행복해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해서 그런지 실력도 금세 늘었습니다. 수강생들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칭찬을 꾸준히 받을 정도로요. 빵과 쿠키를 만들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더 늦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회사에 사표를 냈고,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전 마음먹은 김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권리금과 임대료 부담이 적은 곳이 있어 그곳에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습니다. 주택가 골목이긴 하지만 나름 입소문이 나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죠. 가게를 차릴 때만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동인구도 적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가게 위치 탓인지 입소문도 잘 나지 않고 장사는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수빈아, 네가 만든 이 빵 맛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아까워. 그러지 말고 요 앞에 큰 길 쪽에다 차려보는 건 어때? 거긴 번화가라 여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 수백만 원이나 하는 임대료를 난 감당할 자신이 없어. 지인들은 제 솜씨가 묻히는 것 같아 아깝다며 종종 이런 조언을 하지만 지금 월세 내기도 빡빡한 실정인데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TV에 배달로 성공한 베이커리 사장의 이야기를 보게 됐고, 입지가 좋지 않은 제 가게 역시 배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배달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을 왜 이제 했지? 배달을 시작한 후 이제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보다 배달 주문 손님이 많아졌죠. 하나 둘 손님이 늘더니 단골이라 부를 정도의 손님들도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배달업체를 통해 늘어나는 주문량을 소화했죠. 한 배달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니 저희 가게에 오는 배달 기사님과도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됐습니다. 돈을 주고 배달 기사를 쓴다고 해도 제 가게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오실 때마다 차도 한 잔씩 드리고 끼니를 거르고 오신 것 같은 날에는 제가 만든 빵도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배달 기사님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제 나이와 이름을 궁금해하더니 사는 곳 등 사생활을 묻고 저를 가까운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게 배달을 해주시는 점에서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뿐인데 마치 제가 배달 기사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그날도 아침부터 주문이 밀려들어 배달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매번 오시는 그 배달 기사님이 오셨고요. 제가 빵 포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를 도와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니 포장해둔 것들을 배달해 주십사 부탁드렸더니 제가 너무 바빠 보여서 좀 거들었다며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도와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길래요? 밀려든 주문을 다 처리하고 조금 쉬고 있는데 배달을 마친 배달 기사님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기사님 배달할 빵 더 없는데요? 알아요. 지나가다 잠깐. 수빈 씨 내일 쉬는 날이죠. 같이 드라이브 갈래요? 제가 쉬워 보였나? 제 친절에 오해를 한 건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배달 기사님이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기분도 상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여기서 배달 기사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혹시 저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저는 결혼할 상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게가 번화가가 아닌 외진 곳에 있다 보니 혹시라도 배달 기사님이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저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 배달 기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나를 좋아하면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기사님, 제가 언제 기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가게 올 때마다 밥 안 먹을까봐 빵 챙겨주고 꼬박꼬박 마실 것도 챙겨주는데 이건 누가 봐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수빈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기사님께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은 다른 기사님들한테도 똑같이 한 것이며 이건 단순 배려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러자 그 기사님은 좋아요.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이미 주변에서도 우리 둘이 잘 되길 바라고 있으니 저를 믿고 한번 만나보시죠. 수빈 씨, 저 괜찮은 놈이에요. 거절만 하시지 말고요. 전 주변에서도 이미 잘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만나보자고 하는 그의 말에 혹시 배달업체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매번 이 배달 기사님만 배정이 되었던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마감이고 뭐고 팽개치고 가게를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배달 기사님은 자기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길래 그 마음을 받아주려고 찾아온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천천히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본 경찰은 제 얘기에 더 신뢰가 갔는지 배달 기사에게 이렇게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 말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돌아갔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돌아가고 나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게를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직감에 그 배달 기사님 같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만나서 얘기하자는 내용부터 사람 가지고 장난하느냐며 욕설과 험한 말까지. 저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장사하려다 큰일 나겠다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그냥 장사를 접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제가 노력한 만큼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배달 기사 하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부모님 말씀대로 그 배달 기사가 제게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도 들고요. 사람의 호의를 왜 자기 마음대로 관심이라고 단정 짓나요? 단순한 친절을 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이 진짜 궁금하네요. 사람 상대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